네, 어제 새벽 이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서 어선이 또 침몰해서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해경이 실종된 한국인 선원 1명을 찾기 위해서 수색 중인데 현재 좀 진행 상황이 어떤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새벽 4시였습니다. 139톤급 상당히 큰 쌍끌이 어선에서 배가 가라앉고 있다라는 SOS 신호를 해경에서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한 20분 만에 현장에 바로 도착했습니다만 그 상황 속에서 한국인 선원 4명 그리고 네. 동남아 선원 7명 합 11명이 타고 있었었는데 예. 실제로 그 현장에 갔더니만 한 10명 정도의 어떤 사람들은 구조를 했습니다만 한국인 선원 1명은 실종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 한국인 선원 4명 중에 3명도 안타깝게 그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배가 수심 60m 그 해저에 가라앉아서 이 부분에 대한 수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명 실종했는 부분에 대해서 살아있는지 아니면 시신이라도 지금 구조하기 위한 수색 활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지금 후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구 당시 이제 파도도 높지 않고 기사 예. 상황도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된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요. 사고 당시에 서풍이 불고는 있었는데 초속 8m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리고 파고는 1m로 잔잔한 편이었고요. 안개도 끼지 않아서 시계 확보에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경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현재 사고 원인 보고 있는데요. 일단 선체가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복원력이 상실된 부분은 없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이 어선이 철로 구조가 된 그 철선인데요. 철선은 보통 30년이 넘어야 노후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해당 사고 선박은 2002년도에 진수가 됐기 때문에 예. 노후 선박으로 또 분류되고 있지도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어망 작업을 하다가 이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이 무게 중심이 쏠려서 배가 전복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는 하는데 그 당시 사고 당시에는 이런 어망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전해지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요, 지난 9일에도요, 통영 욕지도 인근 바다에서 어선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최근 어선 사고가 잇따라서 정부가 좀 대책을 좀 내놓은 게 있죠.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통영 욕지도 부근이 난류와 한류가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른바 황금어장이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많은 어떤 어선들이 그 조업을 하다 보니까 또 사고도 많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 장관이 직접 이 사건에 대한 어떤 그 구조 활동이라든가 수석 활동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하면서 이 해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하라라고 지금 지시를 내렸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 해수부와 현지에 있는 그 업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합동 긴급 점검에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GPS 등 위치 추적 장치가 제대로 작용이 되는지 예. 구명조끼라든가 아니면 안전 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배를 타는 분들 정말 안전 점검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실종자에 대한 수색이 진행 중인데 좋은 소식이 좀 들리길 바라고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타르 아시안컵 기간에 선수단 내 갈등으로 충격을 줬던 한국 축구대표팀. 이번에는 카드 게임으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전지훈련 중이었다고 하는데 카드 게임 할 수 있죠. 근데 돈을 걸고 했던 게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사실이 드러나서 기강이 너무 해이해진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고요. 축구협회에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선수단이 올 1월 3일부터 10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예. 이 전지훈련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때 스텝진인 팀장급 A씨가 가져갔던 카드를 활용해서 이제 돈 내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카드 놀이를 하게 됐느냐 경위를 파악해 봤더니 선수단과 스텝진 사이에 이제 사소한 갈등이 있어서 그걸 푸는 자리였고 그렇다면 도박이라고 할 정도로 돈을 많이 걸었느냐. 일단 축구협회 설명에 따르면 가장 돈을 많이 잃은 사람이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잃었기 때문에 예. 이건 도박이라기보단 좀 내기고 선수단이 장기간 이런 외지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 뭐 이런 오락기랄지 보드게임, 카드, 바둑 뭐 이런 걸 챙겨가는 게 관행이라는 설명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앞서서 손흥민 선수와 이 충돌로 이른바 하극상 논란을 빚은 이강인 선수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자 북중미 월드컵 지역에선 태국전 보이콧 움직임도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당 경기 전석 매진이 됐어요.
한국 축구에 대한 팬들의 관심은 저건 다 초월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한일전만 축구겠습니까? 지금 다가오는 북중미 월드컵 예. 지금 그 2차 예선과 관련해 가지고 네. 지금 다음 주 예, 3월 21일 그러니까 예. 목요일 저녁에 지금 상암 경기장에서 네. 축구 경기가 있는데 사실 일부 그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 지난 아시안컵에 있어서의 어떤 그 축구협회의 무능을 질타하고 나아가 이강인 선수 발탁에 대해서 네. 항의하는 차원에서 텅 빈 자리를 보여주자 하는 그런 캠페인도 벌였습니다만 그런 캠페인을 넘어서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지금 그 국가대표 응원단인 붉은 악마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리 어떤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축구의 본질은 국가대표에 대한 응원이다라고 하면서 축구에 대한 사랑을 보였는데 네. 축구에 대한 일반인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잘 보시고 축구협회에서 앞으로는 1인 1이 없도록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네. 보여준 교훈의 사건이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을 맡고 있는 현주엽 씨. 방송 촬영 등을 이유로 이제 훈련에 불참하는 등 전횡을 일삼았다.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익명의 민원을 제보를 한 건데요. 네. 내용에 따르면 이런 현 감독이 고등학교 농구부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의 겸직과 관련해서 특혜를 받고 있고 일부 학생들을 차별하거나 따돌렸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는요. 현주엽 전 선수죠. 이제 감독을 같이 하고 있기도 한데 워낙에 많은 프로그램과 본인 또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연습 경기를 거른 적도 있다라는 좀 항의성 민원이 제기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 감독 자녀들이요 소속팀 이 휘문중 농구부에서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훈련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현 감독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지금 반박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실제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감독을 할 때 양해를 받았던 것이고 예. 실제 그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어떤 방송보다 더 많이 한 거는 없다. 그리고 또 아이들 자녀가 지금 다니고 있는 건 예. 맞지만 그 또한 자율훈련할 때 본인이 얘기를 한 것이지 특별히 자기 아이에 대해서 예. 어떤 그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하는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다른 아이들은 인생을 걸고 하는데 자기들 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예. 본인이 한 70만이나 되는 먹방 방송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 그것을 토로하고 있는데 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혜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더더욱 현주엽 감독은 좀 더 본인의 자세를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이 뭐 저 개인도 생각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